제가 아까 오자마자 네. 아니야 뭐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요즘 무인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시스템이 어떤데요? 다르다고. 완전히 어떤데요? 달라요. 스와핑까지 하게 된 아내 이야기, 이거는 뭐예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수업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정TV의 저는 정민영. 노인혜입니다. 오늘 또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끝나고 어디 가? 끝나고 집에 가자. 어디가? 아, 집에 가는 목적이 아닌데 오늘? 김동은 아파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등원시키고. 왜 아파요? 몰라. 그렇게 커피 마시러 싸돌아다니더니 결국 멋내고 어제도 옷을 얇게 입고 나가시더라고. 뭐 하나 잡아내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네. 그냥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집으로 갑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또 오정TV에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 앞에서 우리는 진짜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돼. 뭐 들키고 뭐 찔리는 거 있어? 들킬 건 없지만 야, 그래도 꺼진 불도 다시 봐야지. 아, 우리가 그래. 마음의 바람은 이렇게 맨날 살랑살랑 왔다 가잖아. 그러니까 이걸 또 다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고 싶다, 정말. 가정 잘 지켜야죠. 더 잘 지키고 싶다. 이보다 더 잘 지킬 순 없을 거야. 자, 공유 아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심을 사로잡는 헌터로 다가왔습니다. 공룡 아빠입니다. 아이 무슨 여심을 사로잡아. 지금 얼굴이 더 안 좋아졌구만. 그 사이에. 일은 일인데 그래도 오종TV에서만큼은 이게 밝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코트도 약간 밝게. 오자마자 우리 네. 미니한테 낯빛이 어두워졌다는 얘기. 나는 똑같다고 생각했거든. 아니 그 전에는 힘든 사건들을 많이 맡고 계시긴 했지만 네네네. 그때는 그래도 얼굴이 좀 밝은 느낌이었어. 네네네네. 그리고 피부도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러셨는데 그 사이에 간이 안 좋아지신 건지 약간 낯빛이 어두워지셨어. 맞을 거예요. 저 스스로도 이제 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이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술이죠 뭐. 뭐야 앞에 주저리 했지만 결국은 술인 거잖아. 술이네. 술하면 우리도 빠지지 않지. 저희도 이제 술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저희 얼굴 낯빛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 아까 오유래 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뻐졌죠? 더 예뻐지신 거야. 아 그니까 제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상해. 오프닝에. 하지만 이제 자격은 된 겁니까? 살 빠지셨죠. 아, 살은 네. 맨날. 그리고 네. 제가 아까 오자마자 네. 아니야 뭐 있어. 이거 봐. 아, 진짜? 이때니까. 봐봐. 우리 공룡 아빠님 불륜을 잡아내는 탐정입니다. 네네네네. 아,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그런 불륜이나 이런 걸 시작하는 사람의 그런 기운이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다들. 물론 이제 남자나 여자나 다르겠는데 남자, 비슷한 거는 여자 뭐냐면, 비교해서, 예. 자, 예를 들자면 남자는 네. 이상하게 자꾸 외모에 신경을 써요. 시그널 외모에 그러니까 신경 자신의 외모에 안 쓰던 향수라든지, 향수. 그러니까 자꾸 남자가 옷에 대한 뭐 메이커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남자는 걸려. 이거 왜냐면 단순해. 너무 티나. 티 나요. 여자는 어떠냐? 여자 어때요? 속으로 확 안 바뀌나? 확 안 바뀌어. 확 안 바뀌는데 그러면? 섹시해져. 아, 나 섹시해, 오늘? 아 근데 우리 둘 다 언니 우리 촉 좋은 거 알지? 바로 느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오늘 예쁘다고. 아까 제가 오자마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준비가 된 거니까. 마음이 아까 어떤 상태냐면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것만 같은 그런 상태. 약간 어떤 상태인지 난 알겠지? 아닌 것 같지? 약간 저희들이 약간 그런 상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음을 다잡고자. 왜냐면은 맞아. 사실 우리 다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결혼 생활도 오래 했고 이제 막 뭔가 여자로서의 나는 끝난 것 같고 맞아. 그런 마음도 들고 좀 이래저래 싱숭생숭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가정을 잘 그렇죠, 지켜야 그럼요, 되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공룡 아빠님의 다잡기 이야기. 위해서 모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해서 모신 거야? 장난 아니야. 이분이 살아있는 꿀팁은.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약간 바람이 시작되는 사람들의 여자들은 외모적 제일 중요한 건 특징.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자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외모에서도 나타나는 게 있지만 몸에서나 얼굴에서나 풍기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면서
이 그 뭐라 그래 그 우리 도시녀의 느낌 있잖아. 약간. 도시녀? 그러니까 약간 차도녀 같으면서도 김혜수 같은 느낌? 오윤혜 성공했다. 말도 안 돼. 골드미스의 냄새가 난다. 그거는 약간 의심해 봐야 돼. 나 오늘 그럼 어떻게 한남동 가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언니 오늘은 집에 가면 안 되는 그 느낌이야. 오늘은 김도근이 아프면 안 되는 날이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좀 기분이 약간 외로울 때는 약간 더 멋을 내고 싶어. 아, 진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렇죠. 아무 일도 없지만 그냥 내가 그냥 예쁘고 사람들이 한 번 더 보면 그냥 그걸로 충분히 기쁜 거? 넌 그런 거 없어? 난 전혀 반대야. 그래? 그러세요? 여성분들 중에 되게 외롭거나 약간 내가 나이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가꾸는 게 사실 정답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니는데 주위에 많은 남자들이 그냥 보고 그냥 아름다우신데 이러면 되는데 플러팅을 계속 날려. 어떻게 어디 가면은 어디? 저희는 동선이 너무 심플해서요. 자, 두 분은 불가능해요. 네. 맨날 다니는 데밖에 없잖아요. 두 분은 불가능해. 알아요. 그런데 두 분과 네. 같은 이미지와 공개가 되지 않는 분들은 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의 플러팅을 받겠어요. 어디가요? 어디 가면요? 어디서요? 많잖아, 지옥이. 심지어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디죠? 길을 가다가도 얘기한다고? 길을 좀 다녀볼까? 걸어다니고. 얼굴 왜 알려줬니 너? 인스타그램이 요즘 돼 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 뭐예요? 다이렉트 메일을 보낼 DM. 수가 있어요. 맨날 악플만 오는데 나한테. 메시지를 던질 수 있잖아요. 쉽게 던질 수 쉽게. 있죠. 그리고 또 아님 말고. 그렇죠. 아님 말고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하다가 뭐 다른 것처럼 뭘 물어보듯이 그러다 만나요? 그렇게 하다가 만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왜 알려줬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우리 좋아하니? 어디 가면 왜 다 알아보니? 그만 알려주라고.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얼굴 알려지는 대로 알려지고 돈은 별로 못 못 버는. 벌고 즐기지도 못하고 저희가 둘이 한남동 둘이 진짜 마음 먹고 신년에 바를 갔거든요. 네네네. 저희들이 막 너무 즐거워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는데 거기 계신데 셰프분이랑 그 분들이 계속 웃으시는 거야. 알고 봤더니 우리 사정이야. 방송을 듣듯이 즐거워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서비스 술 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한 채. 제발 밖에서 저희 오정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처음부터 얘기를 그래. 해주세요. 저희 얘기 다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 시간 후에 정민현님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즘에는 유부녀든 유부남이든 좀 기회가 많구나. 서스럼 없이 그렇게 플러팅하고 이제 차츰 저희가 오늘은 좀 되게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재밌고 충격적인 사건들도 다 일일이 알려드리겠지만은 요즘 세상은 불륜하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내 성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에요. 기혼자인데도 그러니까 그거를 기혼자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합법처럼 들리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문 용어로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어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려고 했을 때 나 너랑 결혼할 거야. 나 너무 사랑해. 해놓고선 그걸 빙자해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거는 범죄야.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는데 간통죄보다도 먼저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 솔직히 이건 좀 애매해. 물론 네.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은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거는 건데 이게 또 악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게 뭐 예를 들면은 클럽에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분위기 좋게 좋았어. 하룻밤 보냈어? 그랬는데 다음날 이제 경찰서 가서 자기 성폭행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대시를 못하는 거 아니야? 남자들이 많이 저걸 제일 당하는 게 뭐예요? 나 성추행 당했다? 그래. 나 강간 당했다? 그런데 남자는 그게 요즘 그 말이 나오잖아요. 성인지 감수성. 증거가 없는데 여자의 눈물로 인해서 남자가 그쵸. 그렇게 돼서 남자들 인생 끝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럼 그 여자들의 목적은 돈 뜯어내려고 돈 그런 거 아니야?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진짜. 법이 정말 획기적인 법이 하나가 있다면 이거대로 가야 되는데 이 법은 없애야 돼. 그럼 적법하게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만 쓰는 거예요. 불륜에서도 이미 혼인 과정이 파탄나서 나는 만난 거고 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왜 당신들이 지랄해요? 이게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맞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 시대. 그럼 이제 문제. 관계하기 전에 녹음해야겠네. 당신은 나와의 계약서 관계를 쓰고 원합니까?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제가 해? 얘기를 듣고 내가 놀랐는데 클럽을 가서 여자가 같아서 꼬시잖아요.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네. 한대요. 네가 먼저 계산해.
아, 너도 남자가 여기에 여자한테 들어섰다네. 먼저 계산을 해달라. 내가 돈을 붙여주든 뭐라든 할 테니까 계산을 먼저. 그 증빙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난 맨날 내가 계산하는데. 언니는 언니가 꼴렸으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계산하면 되는 거야. 계산 좀 그만해라, 윤혜야. 이런 여자 어디 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통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워낙 그거 악용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CCTV면 뭐며 이런 거 정황 같은 거 다 좀 철저하게 조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작년에 뭔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탄. 혹시 그 사건 모르세요? 몰라요. 아, 모르셨구나. 동탄의 경찰서에서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한 이제 군대를 갓 제대하고 온 남성분인데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뛰쳐나오면서 저 남자가 내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뭐 촬영을 했다, 뭐 해서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결국 그 남자가 경찰서에 조서를 받는데 그 남자를 완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냥 무시하고 이 사람은 그냥 범죄자처럼 그냥 해버린 거예요.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요. 그런데 이 남자 어머니가 정말 현명했어요. 왜요? 얼마나 현명했냐면 네.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마치 내 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한 게 아니라 그 화장실 근처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 고소했던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머 여기 남자 왔어 때문에 여기 무슨 일 있어? 녹음기 켜고. 어머나. 근데 이 여자 진술이 경찰서에서 한 진술하고 엇갈려. 다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원래 이거 근데 거짓말하면 다 진술이 계속 엇갈려. 엇갈려요. 의도가 뭐야 그 여자는? 왜 애 하나 인생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냥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기사를 이해가 다시 안 한 번 더 되네. 확인해 봐야겠지만 망상증인가? 그러니까 그냥 여자 말에 남자 하나 인생 이렇게 그냥 골로 보낼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요즘 MZ들이 뭐라 그러죠? 이제 더치페이 뭐 각자 이제 똑같이 남녀 야 우리 남녀 평등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 그쵸. 남자는 젠틀맨이야. 여자를 위해서 먼저 레이디 포스트 뭐 이러면서 뭐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욕 먹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냐? 이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거를 악용하는 점 때문에 되게 냉정해지고 인간의 감성이 조금 예민해지게 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상식적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꼭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식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도 상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의심하게 될것 피해를 같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더 방어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여러 가지를 요즘 1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아요. 무인텔이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인텔.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에 약간 내가 봤을 때 무슨 최첨단 매트릭스도 아니고 진짜 모텔 안 가본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에이 또 왜 그러세요? 에이 얼마 전에 저기 전민기 씨하고 두 분 대구 가서 데이트하셨잖아. 거기는 호텔을 갔죠, 호텔을. 요즘 호텔이나 모텔이나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아닙니다. 그래요? 모텔에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놀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달라. 호텔과 모텔의 느낌은 나는 그래. 뭐 요즘 친구들은 모텔에서 다양한 뭐 활동들을 한다지만 모텔은 정말 딱 목적이 분명하잖아. 요즘 무인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시스템이 어떤데요? 다르다고. 완전히 어떤데요? 달라요. 어떤 근데 이거를 점에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불륜 상간자 중에 특히 이 불륜자가 너무나 악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우체국장이에요. 우체국장? 네, 우체국장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제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한테 플러팅을 한 거죠. 그래서 무슨 영향력인데 그러니까 쉽게 우체국장이 얘기하면은 뭔데? 공무원을 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약간 지방 쪽이죠? 그렇죠, 지방 쪽이죠. 그래서 그 여성분을 이제 꼬드겨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 남자도 유부남이고? 네, 유부남이고. 나이 좀 있겠네. 있죠. 여기서 이제 쇼킹한 건 뭐냐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음을 알면서도 그 여성분에게 뭔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분 나는 거예요. 우체국 뭐 예금 금리를 0.1%더 주나? 도대체 무슨 영향력이야? 만났던 여성분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네, 임신을 하게 돼서 그 여성분이 낙태를 해요. 남편이 이거를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상간자가 있는 그 곳에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데가 이 피해자 남편이 하는 사업장이 있는 곳이에요. 동네예요.
좁은 동네인데 좁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건들고 미안해야 되잖아. 미안하면커녕 그 남자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남자를? 이 상간남이? 왜 자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 사람을 자극해야 저 사람이 화가 나서 나를 한 대 때리면 내가 경찰에 고소를 하든 유도하는구나. 유도하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토킹. 저 사람이 나한테 오면 저 사람 나 스토킹했어요. 스토킹 고소? 들어가요. 아, 1단계가 스토킹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당했다. 나 저 사람한테 나 우리 와이프가 바람 폈다라고 진실을 얘기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들어가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거 없애야 돼. 사실적시 그리고 명예훼손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업장에 가서 잠깐 나랑 얘기해. 그러면 업무방해. 업무방해. 정말 많아요. 내가 너 진짜 너 죽여버릴까 이 말 해도 협박. 거기다가 내가 욕하죠? 모욕. 징하다. 그러면 피해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안 파탄 내고 내 아내 임신시켜서 낙태시킨 얘는 뭘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간통죄가 없으니. 없어요. 그냥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용해서 나는 이 사람이 혼인과정에 파탄 났다고 생각해서 나는 돌싱인 줄 알고 만났다. 나는 이 사람이 유부녀인지 몰랐다. 그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민사에서도 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럼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겠네. 오는 거죠. 이게 이제 공룡아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뜨면은 그 지역 인싸가 돼버려요. 그리고 약간 술렁술렁 하겠네. 그래서 뭔가 공룡 아빠 왜 있나 떴어? 누구야? 그 사람이 그랬대. 누구야? 근데 추측을 하잖아. 아. 합법적으로 거기에 갔어요. 저희는 누구를 공격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가정을 지켜야 된다. 정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외치지만 그 당사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희가 그 앞에 있는데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 지역이 시골 동네다 보니까 무인텔, 모텔이 정말 많아. 아침부터 대낮 오후 6시까지 빈 방이 없을 정도로 꽉 시골이에요? 시골이다.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도시에 살아 우리는? 왜 시골에 무인텔이 장사가 잘 되겠어요? 일단은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보안이 철두철미해요. 그럼 외지에서 거기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치 시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않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 살고 있어요. 이 지역 근처에 내가 못 가지. 갈 수 있겠어요? 동네 사람 만나는데 안 못 되잖아요. 가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사리나 이렇게 가듯이 멀리. 가면은 근데 옛날에는 지방에 있는 그런 숙박업소가 되게 지저분하거나 뭐 약간 여인숙 같은 느낌의 맞아. 컨셉이라면 지금 어때요? 동전인 시스템인 거예요. 기가 막혀요. 예를 들면요. 자, 어느 정도냐? 네. 우리 왜 이렇게 신났지 근데? 아 여러분 가정 지켜야 돼요. 이거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오정TV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꾸 퍼져야 돼요. 차가 들어갑니다. 건물 안으로? 샷다가 쫙 열립니다. 샷다가 열리면서 이 차가 들어가는데 그 차가 다시 새로운 샷다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샷다로 무슨 말이에요? 샷다로. 그래 자, 들어가. 메인 문이에요. 차가 들어가요. 각 방마다 차를 대놓고 직접 숙박업소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놨어요. 아 그니까 1인 1주차? 지하 주차장에 가서 올라가서 거기서도 혹시라도 만날까봐. 자동차가 들어가는 남바 이런 것들을 아예 추적조차도 못하게끔 그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아 그럼 들어가면 203호면 203호 셔터가 열리면서 내 주차를 자동으로 하고 이제 왜 열리는지 아세요? 예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몇 호 딱 하죠. 그럼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자동적으로 내 차 남바가 딱 뜨면서 딱 열려요.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예약할 때 몇 호인지까지도 예약을 그래요? 해요. 그럼 내가 내렸어. 내리면 방이에요? 방이에요.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냥 바로 방이에요. 그럼 차는 기계식 주차처럼 이렇게 안에서 아니요. 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 우리 이해가 안 오피스텔 가. 중에 응. 복층 오피스텔 알죠? 네. 복층 오피스텔에 1층은 차 대는 데고 그 자리에 계단 그렇게까지 해서 한다고? 소름 돋잖아요. 저희 팀이요 잠입을 했어요. 보안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줄 아세요? 배달을 누가 시킨 거야 다른 방에서. 네, 치킨 그럼 배달 옛날에는 시킵니다. 우리 모텔이나 뭐 이런데 뭐 숙박 없으면 어디 몇 호에 갖다 줘서 그럼 짜장면 배달부가 와서 그냥 놔두고 가잖아요. 네. 엘리베이터조차도 탈 수가 없어요. 배달부는 못 들어가요. 그 앞에서 막아요. 어디 오셨어요? 몇 호세요? 여기 놔두고 가세요. 외부 사람은 아예 절대 모르는구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부를 내가 출장차 들어가면서 그 내부를 다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시스템인지. 근데 안에 들어갔는데 방이 제가 봤을 때는 4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커요. 엄청 크다. 건물 두 채가 진짜 붙어 있어. 궁전이네. 궁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왕궁이야 왕궁. 그 안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1시 2시에
다 찼어. 우리가 일부러 한번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왜요? 왜 나가냐? 몇 호실 찾으시는 거예요? 딱 나는 예약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이 아닌 것처럼 한 번 들어가니까 거기 아니시고요. 나올 일이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나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다른 데 가는 거를 못 가게 막는 거야, 아예. 그럼 그 CCTV로 보고 있는 다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산하면 직접 내 얼마요 카드를 주는 시스템이잖아. 지금은 뭐예요? 숙박업소로 앱에서 직접 다 앱에서 다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카드 결제가 돼요. 어디 몇 호실입니다. 그럼 내 차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남발을 인식하고 알아서 그 안에서 무인텔 밖에서 보는 경비원이나 그 주인이 보고 문을 리모컨을 열어주면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인태 사장 인터뷰해보고 싶다. 얼마나 많은 진짜 사람들이- 진짜. 그럼 그 안에는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알던 옛날 그 모텔이랑? 그러니까 그 크게 좀 다른 더 건 없어요? 깔끔하고 쉽게 얘기하면 호텔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관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상한 무슨 기구 같은 것도 또 있고 있어요. 사우나실도 있어요. 더 놀라운 방 하나 알려드려요. 깜짝 놀라. 저희가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도 일부러 그런 걸 캘라고 딱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거실인데 지하로 내려가는 방으로 만들어놨어. 침실이 지하야. 근데 그 안에 화장실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통유리로 화장실로 돼 있고 옆에 습식 사우나 할 수 있는 두 사람만의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거 방 그리고 세면대 요렇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는 와인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거실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복층이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들키지 않게끔 그렇게 지능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경악을 금치 1박이 얼마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출장을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직원들 다 1인 1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저렴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5만 원에서부터 몇만 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비싼 방은 10몇만 원도 있어요. 대실 있어요? 대실 있죠. 이런 데도 다 그냥 대실로 2시간, 3시간 갔다가 나오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대실이 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숙박이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숙박 시간을요. 6시 이후나 몇 시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정해요. 그러면 제가 일찍 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 제가 그 동네 우체국 그런 거 관계자를 내가 캐기 위해서 갔는데 그 지역의 모텔들이 차가 꽉 찼는데 제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공룡 아빠 떴다. 차 한 대도 없어. 아니 근데 알겠어요. 그러면은 한낮에 그렇게 불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만약에 이걸 잡으러 가요. 내가 만약에 이제 와이프든 남편이든 바람펴 잡으러 가. 이거 그럼 경찰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경찰을 대동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갔단 말이야. 아니 간통죄 폐지되고 나서도 경찰 데리고 가야지만 CCTV를 확보할 수 경찰이 있잖아요.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누구 가셔야 돼요. 데리고 가요? 경찰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누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모텔 주인이나 호텔 사장한테 정식적으로 부탁을 하는데 이것을 순수하게 이 증거를 내주는 분이 안 있는가 줄 보면 거 안 줘요.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법원에다가 뭘 신청해야 되냐면 증거 보존 신청을 해야 돼요. 오늘 누가 바람을 지금 모텔에서 피고 있는 걸 알았어. 그러면 지금 낮 2시에 거기서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걸 당장 어떻게 법원에 전화를 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라 먼저 그분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 가서 우리 배우자가요 지금 불륜하니까요. 이거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 고객이잖아요. 절대 안 그리고 주겠지. 만약에 내가 이걸 줬다는 걸 알게 되면은 손님 장사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내기 했었을 때 끝까지 완강하게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했을 시에는 법원에다가 어차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법원에 가면 증거 보존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그럼 증거 보존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증거 보존시켜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CCTV를 삭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압류 넣듯이 그거 냅둬. 이게 한 어느 정도예요? 기간마다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 30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 불륜 저지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가서 그 모텔 사장이랑 딜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지어주면- 얼마를 줄 테니 이걸 지어달라. 주지 그게 말아라. 위험한 거예요. 하죠, 그래서 근데. 탐정들이 문제된 경우가 있어요. 왜 이걸 내가 짚고 넘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증거를 이 A라는 사람한테 수집을 받아서 이거 증거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수임료를 받고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악행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 가해자 남편한테 찾아가서 너 이거 줄 거 얼마 줄 거야? 그래
그래 그럴 것 이렇게 같아 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모텔을 안 찾아가고 거길 간 줄을 알아? 그럼 그냥 바로 법원으로 가서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모텔에 그냥 바로. 현명하네. 아 이게 답이구나. 근데 이런 어떤 영업성으로 뭔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는 끝까지 안 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존 신청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뭐야?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잘 설득시켜야 되죠. 잘 설득시키면 그래도 주실 분들은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인텔이 생기는 거예요. 무인텔은 관리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없잖아. 누구한테 제가 말해.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잡아내요? 일단 무조건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거기서 무조건 야 이거에 몇 날 며칠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해서 이걸 보존 신청해라. 그럼 보존하고 나서 부탁해서 받아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게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이 절박한 마음을 또 악용해서 이거를 돈벌이로 사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완전 이중으로 털리는 거야, 이 피해자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의 연속이죠. 바람을 피우면 안 되지, 당연히. 바람 피우면 안 되는데 부부 사이가 사실은 나는 그게 먼저인 것 같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거지. 바람을 폈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정답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부부 사이가 돈독한 사람들도 다 바람 핀다던데 요즘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뭐가 안 좋아지니까 바람을 피고 다른데 눈이 돌아가는 거지. 좋은데 사실 바람을 피겠어?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핵심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예요? 대부분 네.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든 안 좋든 내가 외도를 한 사람은 내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으로 바람 피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걸리고 나니까 난 너랑 못 살겠어. 난 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과 이제 끊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부부 관계를 하잖아요.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적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두 사람의 노후에 대한 우리의 애정에 대한 적금이다. 그런데 분류는 뭔지 아세요? 고리대금업자한테 사채 쓰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반드시 이거보다 대가를 이 사람한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적금이에요. 우리한테 미래의 재산이에요. 분류는 사채다. 오, 사채 씁니까? 안 씁니다. 자, 부부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게 적금 있습니다. 위해서 이제 이거 여궁 써야지. 이것도 적금이야. 맞습니다. Y존 환경 막 한꺼번에 이제 뭐 요즘은 워낙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것들도 발달해서 하지만 물론 뭐 그것도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긴 하지만 진짜 적금 들듯이 좋을 때부터 차근차근 관리해야 돼요. 여궁에 이제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갱년기와 노화로 인해서 진짜 다시 부부관계를 뜨겁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대. 진짜로 배우자가 바람 펴서 속상한 마음을 여성성을 내가 좀 회복하고자 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대. 그렇지. 딴 여자 만나봐야 소용없다. 나만한 여자가 없다라는 거를 여궁으로 네.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정TV라고 꼭 남겨주셔야 사은품 증정합니다. 2+1은 그대로 가고 네. 1588-5570으로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자만 네. 준비할 게 아니죠. 남자도 준비해야죠. 네. 건강을 위해서 또 적금처럼 매일매일 좀 드셔야 되는 게 바로 산삼입니다. 면역력이 너무 중요하잖아. 우리 남편도 왜 아프나 봤더니 왜 아파? 면역력이 좀 떨어지니까 나는 1박 2일 만에 감기를 났잖아요. 비타민 털어놓고 뛰고. 근데 옷 얇게 입고 멋내려고 여기저기 성수동부터 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감기에 걸렸다고. 산삼숭배 먹여야 됩니다. 성수동에 왜 이렇게 못 내고 돌아다니지? 몰라 나도. 한번 좀 따라 붙어야겠는데? 못을 좀 내는 게 아닙니다. 자, 산삼순백으로 여러분들 새해에도 면역력 올려보시면 좋은데 1+1은 기본이고 여기에 풍성하게 드리니까요. 산삼순백 1666-1080으로 면역력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모를 가꾸는 거는 뭐 바람을 피든 안 피든 사실 좀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또 퍼져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레 좀 약간 머리털이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뭐 불륜남 중에 막 뭐 대머리가 많다 아니다 뭐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다양한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누가 봐도 와 이런 사람이 바람을 근데 핀다고? 그런 사람들이 카사노바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미치겠네 정말. 모션 의원 가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도 안면과 상 같은 거 하면 여기 이제 약간 땜빵 생기잖아요. 그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곳이 모션 의원이에요. 네. 02-533-5882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차만 내고 가셔가지고 아주 말끔하게 머리 이쁘게 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션 의원이었습니다. 자, 불륜을 때려잡는 공룡 아빠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게 스와핑까지 하게 된 아내 이야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스와핑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런 변태적인 행위, 이 그 부부간의 그런 어떤 교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성분이나 남성분 중에 자기는 원치 않는데 배우자에게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냥 자기가 인지하고 하는 경우가 그게 많아요. 말이 되나? 성인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에서 가장 또 좀 이루어지는 게 가스라이팅이니까. 요게 이제 사실 충분히 그럴 수도 어떤 있을 사건이냐면 것 같아. 저희들이 이거를 좀 심각하게 다뤄야겠다. 이거는 범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무겁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남성분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 이 바람 피는 여자의 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교민이에요. 해외에 있는 교민이 한국에서 놀러 와서 자기랑 좀 놀 수 있는 남자를 구하다 보니까 그 남자한테 용돈도 주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이 여자는 안전하게 또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가겠죠. 네. 그러면 언제 또 봐 자기야 그럼 그때까지 또 기다리고 이거를 이 문자 메시지를 아내분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확인을 했는데 이 남편의 문자나 이런 것을 자기가 찾아서 보는 순간 여자가 뒤로 자빠졌어요. 왜 자빠졌냐? 자신과 남편이 성관계한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단톡방에 스와핑 사이트에다가 대놓고 올린 거예요. 남편, 얘가 정신병자네.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완벽한 범죄행위거든요. 이거는 범죄지. 스와핑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스와핑 사이트라는 표현보다는 커뮤니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톡방. 스와핑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가 내용을 보는 순간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상대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연인이 됐든 얼굴 뭐 모자이크 처리하든 가려서 사진으로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진을 딱 띄워요. 관계하는 걸. 그러면 반대쪽도 내 배우자나 내 애인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에 사진을 띄웁니다. 그 안에서 스와핑을 또 하는구나. 그 안에서 온라인 서로 스와핑이네. 그러니까 해서 어떻게 하실래? 오케이 그럼 몇 날 며칠 오케이 어디 만나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네, 이 사람들 진짜. 심각하다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는데 각자 남자나 그 배우자 이거 좀 얘기해도 되나? 자신의 비밀스러운 곳을 찍어서 올립니다. 진짜 100번 양보해서 내 거를 올린다고 쳐도 문제가 있겠지만 내 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 거를 그냥 막 올린다는 그래서 거죠? 문제인 거예요. 아내에게 이벤트성 안대를 채우거나 책찍을 잡고 있거나 이런 걸로 해서 사진을 찍은 것을 몰래 단톡방에 올려놓은 걸 이 여성분이 보고 저희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돈을 벌어요, 이걸로? 아니요, 본인들의 쾌락을 위해서? 본인들의 쾌락을 위해서. 미쳤구나. 네, 진짜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했어요, 아내분께. 어떻게 설득했냐?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지. 이거 남편분 형사 고소 가셔야 돼요. 네. 근데 이 여성분이 이 남자한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어떤 가스라이팅? 야, 너 내가 이거 해달라는 거 너 스와핑 안 하면 나 바람 필 거야. 나 바람 필 거야. 이 미친 새끼야! 이래야지. 진짜라고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했어. 근데 여성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심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혼란이 온 어나. 그런 환자가 된 게 아닐까. 제가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남편분하고 혹시 스와핑 하신 적 솔직히 있으세요? 네, 있어요. 참여를 했던 거구나. 그렇죠. 뭐,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네, 남편분을 경찰에 고소하세요 했는데 결국 고소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말고 둘 부부가 다 원해. 이 스와핑을 뭐 그럴 즐기는 수도 있지. 뭐 그런 스와핑 저희가 채팅방 잠입했다면서요?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가 남녀가 그냥 프리해.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뭐 그냥 서로 디데이 며칠 어디 장소도 약자로 해요. 기억 니은
숫자 누가 봐도 전혀 모르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파악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왜 카카오 단톡방에 이런 얘기를 하고 얘네들이 이런 무서운 범죄 행위를 하느냐. 첫 번째, 접근이 쉬워요. 두 번째, 비밀번호만 들어가도 자기네들끼리 그 있는 소규모로 할 수 있고, 카카오톡은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단톡방은 나가는 순간 기록이 사라져 버립니다. 포렌식도 제가 뭐 정확하다 아니다라고 뭐 이 자리에서 함부로 말씀 안 드리는데 단톡방은 조금 힘듭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럼 텔레그램도 있겠네.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접근을 쉽게 하는 경우가 뭐냐면 카카오 단톡방인 거죠. 바람을 핀다와는 다르잖아. 내 배우자가. 이건 바람의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배우자와 관계라는 걸 내가 지켜보는 건데 이건 약간 변태적인 너무 나는 상상이 안 돼. 좀 심리가 진짜 궁금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하게 되는지. 이거 자체가 서로 간에 동의하에 한 건데 이거를 불륜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증거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공론화하면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게 자긴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를 입히느니 그냥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끼리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끼리도 하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부부 동반끼리 여행을 다니다가도 그렇게 서로 많이 눈이 맞는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불륜에 가장 많은 불륜자들이 많은 곳은 바로 직장 내 사내 불륜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조금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부부 동반. 예를 들자면 남편의 후배의 아내와 내 아내와 서로 술자리를 갖고 하다 보니까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사이 나다.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눈이 맞아 거기서.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좀 적극적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예를 들자면은 한 남자의 직업적 특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남성분이 택배 일을 해요. 그러니까 택배니까 요즘 택배 같은 경우에는 소요일 일요일도 없이 바쁘잖아요. 막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자신의 아내 직장 동료가 이제 후배인데 그 남편과 넷이서 이제 자녀들과 같이 술도 먹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남편분은 직업적 특성상 택배를 해야 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이 아내, 이 택배인 아내분하고 셋이서만 술자리가 자주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이 남편 입장에서는 믿는 거죠. 그치. 그냥 형, 동생하고 다 그냥 우리 친해진 그런 사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간남 측 아내가 이상한 거야, 내 남편이. 저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해. 그래, 아이 느낌이 오지. 이상해. 느낌이 오지.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스킨십을 자꾸 하는 거야. 불필요한 스킨십. 부인이 옆에 있는데? 내 남편인데 예를 들자면 어머 이 사람이 자꾸 왜 저 언니한테 왜 저러지? 그래, 그러면서 느낌 둘이 오지.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촉이 오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다가 결국 둘은 그냥 이혼해버립니다. 둘이 이혼하고 이 남자랑 그 여자랑 이제 짝짝꿍이 된 거야. 아, 이혼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이 남자는 이혼하고 이 여자를 만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는 이혼 안 했잖아. 택배사 남편의 부인이 불륜녀인 거죠. 그치, 불륜녀지. 불륜녀인 거죠. 근데 이 불륜녀가 상간남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걸 이 남편은 몰랐어요. 근데 이 남편이 뭐에서 찾았냐면 부인의 가방에 뭐가 나오는데 초음파 사진이 있는 거야. 임신했어? 여자가 임신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정관 수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초음파 사진 있으니까 자꾸 아내를 추궁하겠지. 이거 뭔 사진이니까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직장 동료 거 내가 받아준 거야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이상해. 초기서 그때부터 증거를 찾기 수집을 합니다. 막 갑니다. 갔는데 산부인과를 찾아보고 카드 내고 가니까 그 시점에 산부인과 간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회사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내 이 초음파 사진 나왔는데 혹시 이 근처에 누가 임신했냐? 여기 임신한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도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랬나? 그때 낯빛이 안 좋던데 몸이 되게 안 좋. 그러니까 이 남자는 추측으로 아내가 중절 수술을 했구나. 그러면 상간남은 누구냐 이렇게 찾다 그걸 몰랐던 거야. 누군지를 몰랐던 거야. 이게 가까운 적인지를 몰랐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륜은 가까운 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부터 술술 불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 상간남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삼촌 했겠죠. 같이 캠핑도 가고 했었던 걸 뒤늦게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1년 동안 외박한 횟수가 100번이 넘어요. 100번이. 배달 음식을 시키는 빈도가 150번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3명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나가서 아동학대네, 아동학대. 아동학대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주도 면밀하게 보다 보니까 이 남자가
누군지 알게 된 케이스여서 깜짝 놀란 거예요. 부인의 전화를 싸우다가 상간남 전화한 거 같다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상간남인 척 하는 거야.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전화번호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인 거야. 내가 아는 후배. 진짜 이건 그 사람인 배신감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사람들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부부 동반 하지 마. 그러니까 뭐 부부 동반이라는 게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두 분처럼 서로 이렇게 배우자서 서로 이렇게 진짜 좋은 그런 어떤 그런 가족적으로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이게 과도해지거나 이래버리면 심각하게 잘못돼지는 거거든요. 부부 동반 모임 자주 갔잖아요. 나는 우린 연락처도 모르니까 남편 연락처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모른다고 착각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을 갖는 건 좋은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럼요. 나부터도 자중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야 뭐 그냥 만난다고 치더라도 자주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술 그냥 먹고 그렇지, 이러다 그냥.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부부 사이 어때? 서로 불만 있지 살다 보면. 근데 어때? 저 남편은 되게 우리 남편한테는 없는 저런 자상한 면이 있네? 그 과정 속에서 불륜이 일어난 경우들도 많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만나서 밥 먹고 헤어져. 나는 1년에 한 번 이상 만나는 부부 동반이 없는데. 잘못된 만남.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를 믿었기에 그 노래가 왜 나왔겠어? 정답입니다. 너 많이 흔들려 봤구나. 요즘 친구 남편들이 좀 친구 멋있어 보이네. 소개시켜주지 말고 부부 동반 하지 마. 아무도 하지 마. 아, 진짜 저는 이게 이입이 안 우스개로 되네. 들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진짜 많아. 이게 맞아? 이게 진짜 이럴 수 실제로 있어? 많아. 우리는 그럴 일 없어. 그러다가 그게 내일이 돼버리면 그냥 정신적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생뚱맞은 어디 가서 사람 만나는 경우보다 주변에서 다들 바람이 일어납니다. 신기하네. 저는 항상 그냥 아주 새롭고 멋있는 남자를 꿈꾸지. 그냥 내 친구의 마음은 그럴 수 진짜 있지. 나는 맞아, 전혀 맞아. 아예 안 끌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는 오히려 판타지에 가깝잖아. 왜냐면은 내가 연애 결혼 보면서 전에도 설레고. 못 만났던 꿈에 그리던 남자를 결혼하고 내가 유부녀인데 만날 수 있겠어? 거의 불가능해. 하정우, 손석구 못 만나잖아. 보면서 설레이는 거야. 하정우 씨 유머 감각은 정말 그지? 대단하시더라. 알잖아. 내 친구 남편 중에 아예 없거든 이런 스타일. 어쩜 없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 이제 공룡 아빠님 모셔서 네. 정말 다 무인텔의 진화. 그니까 와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다음에 또 모셔서 네. 저희가 오늘 못 들은 이야기도 또 네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하는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난 사건들, 엽기적인 사건들 있으면 계속해서 오정TV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공룡 아빠님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문의도 받습니다. 아래 네. 나가는 메일 주소로 광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